반응이 왜 그래요? 혼자 다 하세요? 네. 아니 끼어들 수가 없어. 내가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혼자 그냥 존나 말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드컵 4강까지 끝났어요.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가 8강 리뷰를 안 했어. 너무 바빴습니다. 에이, 맞아. 뭐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예. 이적 시장이 너무 바쁘게 또 갑자기 그렇지, 확 그렇지. 지나가다 보니까 아스날도 바빴어요? 얘기만 많이 나왔습니다. 아, 얘기만. 네, 얘기 듣느라 바빴어요.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8강 리뷰는 당연히 한 줄 알고 그쵸. 경기도 다 받고 둘이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막 뭐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느 팀은 안 좋았네, 뭐 어느 팀은 좋았네,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상을 안 찍었어. 4강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4강 리뷰는 하고 이제 결승전 예측 마지막 2경기 남았네요. 좋아하시는 잉글랜드랑 프랑스. 저는 그 둘이 결승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둘이 만나긴 했네요. 예측이 다 틀렸어요. 네. 아이고 참 저는 반이라도 맞췄지. 잘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추실 수 있을 때 내기를 거시지. 왜 8강에서 내기를 거셔갖고 피자를 굳이 그렇게 또 사셔야 반만 돼요? 맞췄잖아, 반만. 아니 2경기 중에 반 맞추는 거 어이가 없네. 어쨌든 제가 4개에서 졌고 피자는 제가 죽기 전에 사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때 사주시면 먹으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 이제 프리뷰를 하기 전에 이적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월드컵이 끝나가니까 이적 시장 자체가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아스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발하다며. 네? 활발하다며. 예전보다요. 아, 예전.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트로사르 선수가 베식타스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오피셜이 뜬 상태고요. 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전달을 직접 해드리고 싶으나 할 수가 없네요. 카톡이라도 오네. 하여튼 그리고 트로사르의 이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크리스토스 촐리스 선수 네. 촐리스. 촐리스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개웃겨요. 기사가 어디서는 개인 합의는 끝났는데 구단 간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어디서는 구단 간의 합의는 끝났으나 개인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둘 다 됐다는 기사는 없나요? 네, 그건 아직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여러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촐리스 선수는 아스날만을 원하고 있고 네, 다른 팀들에서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오. 가졌으나 아스날만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뭐 일단 감독 코치진 뭐 단장 쪽에서도 촐리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아스날을 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뭐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해바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네. 솔직히 얘기만 나와요. 기마랑이스, 뭐 기마랑. 로저스, 훌리안 이런 선수들은. 근데 근데 문제가 이제 월드컵 4강이 진행이 되면서 라이스도 완전히 체력이 방전된 것 그치. 같고 몸도 뭐 허리랑 아프다 그러고 살리바도 결국에는 허리 그치. 쪽 이제 붙잡고 다 갔죠. 살리바 네. 주저앉을 때 진짜 조금 안쓰럽긴 하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잠깐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뜨는 선수가 이제 에드리 콘사 선수가 뜨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냥 정말 링크가 있다 정도밖에 아직 뜨질 않아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은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날 끝이에요. 없어요. 네. 자, 그럼 토트넘은 이제 일단은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미드필더랑 수비진은 다 영입을 끝낸 상태고 이제 공격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 공격수는 조금 더 신중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매물도 방금 전에- 조금 찾아보고. 방금 전에 떴잖아요? 사비뉴야? 네. 아직 오피셜은 안 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피셜 빼고는 안 믿기로 했어요. 네. 네, 일단 영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카 부슈코비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전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몰라 뭐 비싸게 나갔대요. 근데 뭐 좀 싸게 데리고 와가지고 비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뭐 개이득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드 스펜스가 지금 잉글랜드 국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데제르비 감독이 통보를 했대. 내 플랜에 없다. 근데 이 얘기를 선수가 직접 들은다고 하면은 진짜 약간 좀 실망이 좀 클 것 같고 충격이 좀 클 것 같아.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은 포로의 이제 서브 역할로 남을 텐데 원래도 그렇긴 했지만 이제 왼쪽에서 많이 쪘잖아. 근데 이제 스펜스도 한참 폼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주전 자리에서 이제 뛰어야 되니까 이제 팀을 알아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밀란에서 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 아직 관심 있는 클럽은 인터밀란밖에 없지만 월드컵에서 이제 복귀를 하면은 조금 더 팀이 좀 생길 것 같고 가장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일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원이잖아. 왜냐면 작년에 뭐 아프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잠깐 갔다 오고 이제 욕먹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는데 뭐 실력적으로만 보면은 좀 잘하는 선수잖아 로메로가. 반응이 왜 그래요? 아유 계속 하세요 빨리.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체자를 다 구해놓은 상태고 로메로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로메로를 비싸게 못 파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60이나 70M까지는 못 팔 것 같고 이제 한참 좀 떨어진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바르셀로나, 꼬마, 그다음에 인테르 뭐 여기서 이제 링크가 조금씩 뜨고는 있는데 로메로 같은 경우는 일단 남아있으면 안 되는 자원이야 지금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대체작들을 완전 다 구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나갈 것 같아. 얘는 어떻게든 나가야 돼. 주장이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리발 선수 측에서는 팀을 떠나고 싶다 하고 이제 구단에서는 안 된다, 못 판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한 그게 없고 일단 노팅엄에서 38M 유로. 야, 양아치지.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모기파 그 사건을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토트넘에서 선수를 빼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거절했다고 하고 베리발 같은 경우는 뭐 면담이 또 진행 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아. 그렇지. 아 그리고 사비뉴는 뭐 한참 뜨다가 조용했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 사비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명예 토트넘 선수니까 저번 시즌부터. 왼쪽 윙 같은 경우는 아마 사비뉴가 오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의 이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탑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맨유 같은 경우 혼자 다 하세요? 네. 아니 끼어들 수가 없어. 내가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혼자 그냥 존나 말을 한다고. 다른 팀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맨유가 조금 작정을 했어요. 토트넘한테 하도 많이 당해갖고 그런가 일단 틸레망스 바이아웃을 발동시켰고 네. 네. 그리고 안드레이 산투스를 첼시에서 구매해왔습니다. 근데 틸레망스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 근데 이게 어쨌든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 어린 선수들 지킬 때는 조금 이제 비싼 금액을 걸 수가 있는데 네, 좀 나이 많은 뭐 베테랑 쪽에 이제 축하하는 선수들은 어쨌든 본인이 팀을 떠나고 싶을 때 자기가 합의한 팀이 바이아웃을 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쌀수록 유리하죠 아무래도. 하여튼 그러고 아스톤빌라 뭐 저번에는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지만 뉴캐슬로 가려고 했던 만잠비 선수를 하이제킹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오늘 히어리거가 떴죠. 주앙 고메스 울버햄튼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것 같고요. 뭐 주앙 팔리냐 뭐 링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안 네.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상대편을 만나야 되잖아. 어떻게 캠벨도 만나놓고 뭐 어쨌든 리버풀 프레지어 캠벨이요. 조용히 하세요. 네. 하여튼 리버풀은 바르콜라를 탑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디오망대를 탑타겟으로 뒀다는 기사가 정말 많이 떴었는데 이미 실패했죠 사실상. 그치. 네. 그렇게 되니까 PSG로 가는 디오망대를 대신해서 튕겨 나올 바르콜라한테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바르콜라 측에서는 다른 팀들의 제안도 들어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굵직한 링크가 하나 있었죠. 아 이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이클 올리세 뭐 처음에는 미넨에서 안 판다 선언을 했었는데 얘기는 들어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또 이제 레알이 무리뉴 체제에서 이제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왠지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또 이게 굵직한 선수가 움직이면은 또 이게 연쇄 이동이 딱 돼버리잖아. 그 마지막에 남는 팀은 누구일까? 그것도 좀 궁금해. 정답. 누구야? 맨유. 아 맨유는 영입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일단 라리가니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런 굵직한 네, 내용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영상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케인 PL 복귀설 막 이런 거. 아 진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 영상의 주제인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예전 영상에서는 경기 수가 많으니까 영상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오늘 리뷰할 거는 두 두 경기밖에 안 경기. 돼. 네. 프리뷰할 것도 두 경기. 맞아요. 한번 재밌게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프랑스 대 스페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지 몰랐어. 그쵸. 사실 프로 선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리카디뉴의 정말 멍청한 반칙, 네, 그로 그치. 인한 PK. 거기서 사실 경기 반은 터졌고 살리바가 부상을 당해서 아웃 당하면서 네, 그때부터 수비가 좀 흔들리기 그치. 시작하더니 결국 포로에게 한 골 더 얻어맞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페인이 수비랑 그 중원이 되게 탄탄하잖아. 그래서 프랑스의 공격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느낌이 커. 왜냐면 프랑스가 공격이 진짜 강했던 팀이었는데 이제 스페인한테 힘을 아예 못 썼잖아. 그치.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가 그냥 계속 했던 얘기, 공격을 잘하면은 승리를 하지만 수비를 잘하면은 우승을 한다. 근데 스페인이 지금 월드컵 기간 동안 한 골을 먹혔어. 벨기에한테. 나머지는 다 0실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우승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근데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뭔가 선방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발밑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저는 약간 투엘에게서 홍명보를 봤습니다. 아 이게 잉글랜드가 넣은 선제골도 로건 모저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크로스 올려줘서 들어갔고 항상 제가 이제 리뷰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스쿼드가 왼쪽 라인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은 그런 쪽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그치. 많이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선제골 넣고 나서 바로 잠궜잖아. 골을 55분에 넣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한 70분, 한 75분까지 조금 맞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잠궜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55분 이제 골 넣자마자 바로 잠궈버렸으니까 이게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32강, 16강, 8강 다 역전승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다 연장이나 뭐 완전 후반에 엄청 강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잖아. 근데 그런 아르헨티나한테 공격의 자유를 줬다. 근데 이게 경기 끝나고 투엘에 이제 인터뷰가 올라왔죠.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감독은 선수 탓을 하는 것 같고 선수들 영상 아직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뭐 감독 말에 뭐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뭐 이런 제목들도 있는 거 보니까 물론 어그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투엘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콘테가 우리 팀 감독이었을 때 악수 사건 있잖아. 그래가지고 투엘을 별로 안 좋아해. 투엘 아웃. 아마 자진해서 내려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전술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전술적인 패배였어. 그렇죠. 근데 엔소 중거리는 그냥 진짜 자연재급이었고 와, 난 메시가 오른발로 그런 크로스를 올릴지 몰랐습니다. 예. 내가 메시를 보면서 충격 먹었던 게 딱 두 개 있어. 오늘 오른발 크로스랑 내가 맨유 팬일 때 그 챔스 결승에서 헤딩골.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메시가 헤딩골을 넣었다고? 그것도 심지어 퍼디난드가 앞에 있는데. 그치. 그리고 챔스를 가져갔죠. 퍼디난드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경기 결과 3, 4위전은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하게 되고 결승전은 아르헨티나랑 스페인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저는 스페인이 우승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고 공격수의 그 마무리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되는 팀이긴 한데 그 제가 아까 메리노 선수가 또 있잖아요. 메리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르헨티나의 좌측 수비와 이게 미들 라인이 좀 약해요. 그것도 이제 좌측에 페드로 포로가 있으니까. 우측이죠. 우측에 페드로 포로도 있고 라민 야말이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의 수비들이 체력이 엄청나게 이제 고갈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말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스페인이 우승을 할 것 같고 사실상 야말 대 메시 대결인데. 그렇죠. 바르샤의 과거와 바르샤의 현재 그치. 대회가 있을 예정에 그리고 3, 4위전. 3, 4위전은 저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요. 어우, 처음으로 뜻이 맞네요. 아, 둘 다 똑같은가요? 예. 아,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감독과의 약간 그런 게 좀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3, 4위전에도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영향이 될 것 같은 거는 라이스요? 뭐 라이스도 라이스인데요. 저는 투엘이 그냥 선수를 선발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많긴 했지.
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빠졌고 그렇지. 쟤가 왜 들어갔지? 라고 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근데 누구라고 그- 말은 못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펜스였어. 아, 근데 스펜스- 어쨌든 잘하고 그치, 있으니까. 일단 증명을 했고 저도 똑같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순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마지막 결승전이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사실은 창도 스페인이 있고 방패도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스페인이 창이 약간 너무 무뎌가지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치는 게 더 센 것 같은 느낌. 손잡이 부분으로 딱 하는 게 거기에 오히려 칼이 달려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장전을 간다 하면은 왠지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고 지금 32강부터 이런 경기를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승부차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이런데 갑자기 막 메시가 날리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베시가 지금 월드컵 기간 동안에 PK 실수가 벌써 2개가 그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빠른 시간에 이제 좀 떨어졌잖아. 근데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3, 4위전 결승까지 재밌는 축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적 시장과 4강 리뷰를 했고 점점 활발해지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화닥이었습니다. 안녕.